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당 양기자 소설가죠. 이 마지막 당은요, 양기자 소설가의 작가죠.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 안에 이제 뭐 에피소드별로 뚝뚝뚝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작 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냥 마지막 당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막 여러 가지 묶여 있어요. 그 중에 뭐 싱싱청과물이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소설도 있고, 그러고 이제는 마지막 당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현대 소설이자 단편 소설. 그러니까 마지막 당이라는 에피소드 하나만 보면 단편 소설인데요. 전체적인 유니버스를 그러니까 이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한 유니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태적 일상도 비판적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 1980년대 시대 세태를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무슨 노인이냐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할아버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땅에 대해서 매우 어떻게 보면은 좀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파는 거를 좀 아까워하고 땅을 돈으로만 보는 그런 세태를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오는 갈등, 그렇게 되면서 소설이 이어지게 되겠죠. 1980년대 원미동을 배경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다뤘고요. 이게 그냥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 자체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넘겨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열흘간이나 바람이 억세게 불어댔다.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때때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 공터에서 불을 사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휩쓸려 올라가고 민홍지보다 얇은 그을음들이 나방떼처럼 떼돌아다녔다. 그래서 이제 그 민홍지라는 거는 이제 얇은 종이라네요. 그래서 그 나방떼가 그 그을음, 그거 막 종이 재 같은 거 타가지고 막 브르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나 봐요.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아이들 차지였다. 왜? 불장난해야 되니까. 지물포 집 큰아이인 상수, 쓰레기차를 끄는 김씨의 막내딸 경욱이, 말썽꾸러기 집마니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풀더미에 불씨를 옮겨 붙이기도 한다. 원미동 아이들은 집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을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너희랑 완전 정반대죠. 요즘은 뭐 인터넷 또는 컴퓨터 게임 또는 학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거의 코로나라서 또 뭐 어디 싸돌아 다니겠습니까?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죠.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하루는 온종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한데 그런 꼬마들이 불장난에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온전할 리 없다.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검댕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손을 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젖힐 무렵이면 을의 원미 지물포 주씨가 등장했다. 원래는 하면서 이제 각 등장인물들의 이제 뭐 설명을 좀 해줍니다. 부산에서 미장의 기술로 벌어먹었으나 어찌어찌 부천시 원미동까지 오게 된 주씨. 그래서 요거 주씨에 대한 소개죠. 주씨네 지물포가 바로 앞 공터 옆에 첫 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맞바람이라도 불씨라도 옮겨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물건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씨가 와서 이제 왜 애들이 불장난하다가 그 불씨가 집에 옮기는 순간 집 다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바람에 불씨라도 보존하기 위해 저게 뭐냐면요, 지물포 주씨 등장이에요. 집 탈까봐. 그가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와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린다. 행복사진관 셋째 딸인 3살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는 통에 숨 넘어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다. 사진관 엄씨는 딸만 셋을 두어서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여기부터 사진관 딸만 셋. 그래서 첫째는 음지, 둘째는 엄선, 셋째는 엄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행복한 사나이의 발상이었대요. 그래서 사진관 엄씨 소개. 지물포 주씨가 구두발로 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강만성 노인이다. 우리 주인공입니다. 원미동 23통 일대에는, 그러니까 23통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몇 동 몇 호 또는 뭐 그거 뭐냐, 도로명 주소로 완전히 주소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뭐 몇 통 몇 방까지 다 있었어요. 그 동의 그 구역을 나눈 게. 23통 일대에는 강노인을 모르는 리가 없었다. 아니,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립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m 80을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 이게 뭐냐면 강노인에 대한 외양 묘사가 1, 2, 3, 4, 5, 6, 7까지 나올 겁니다. 강노인의 외양 묘사. 가진 강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 그 다음에 유난히 큰 코는, 그래서 외양 묘사 두 번째. 잠깐만,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아직 있네. 그래서 유난히 큰 코가 외양 묘사 두 번째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 다 이제 이거 읽기도 귀찮네. 그래서 쭉쭉 가다 보면, 자, 답이 쭉 치세요. 검붉은 얼굴, 주먹코 또한부터 뭐 버금가는 검은 얼굴 아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 그 다음에 씩씩한 걸음걸이를 노상 걷어 붙인 체인 팔뚝에 꿈틀거리는 힘줄 딸을 보고 있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 채 어려웠다. 그만큼 건강하고 등치가 좋았단 거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우렁차서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윤문아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앉은 그의 2층 집에 있던 막내 아들 용문이가 금세 튀어나오곤 했대요. 야, 100m나 넘게 있는데 부르면 집안에서 들린대요. 어쨌든 외양묘사 3, 4, 5, 6, 7이죠. 외양묘사 7개나 나왔습니다. 뭐 이거 쓰기 귀찮으면 그냥 거기 통틀어서 다 괄호치고 외양묘사라고 얘기하면 되죠. 강노인의 외양묘사라고 써주세요. 어쨌든 이거 다 뭡니까? 통틀어서. 그렇죠. 간접제시죠. 간접제시. 넘어가. 강남 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는 바로 누구냐면 고흥댁이라는 사람입니다. 고흥으로 시집간 사람, 그러니까 댁이 붙이면요 이쪽 집안으로 시집간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씨의 마누라니까 박씨의 아내겠죠. 박씨가 고흥에 사나봐요. 그래서 고흥댁의 설명. 마누라 이기도한 고흥댁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를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고흥댁이 이날 이때껏, 여기부터 괄호치세요. 이날 이때껏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원미동 23통 일대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는 게 되는 셈이다. 왜냐면 강노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제일 여기서 오래 살았거든요. 고흥댁이 강노인을 제외하고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음. 강노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 부동산이었으니까 헐값에 원미동 땅들이 요 근래 들어 황금값이 되기까지 이제 땅값이 올랐나봐요. 재개발했나봐. 박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에 강남 땅을 덕중으로 댔던 큰손이었다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아마 이 사건은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 투기 뭐 이런 거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강꾼이 되어버렸다는 박씨였다. 거강꾼은 이제 흥정을 붙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중개를 하는 사람을 거강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부동산 박씨의 설명이죠. 박씨에 대한 설명을 할까? 박씨의?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박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에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강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다. 그때 들어선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지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미동이. 지금 보시면 원미동 이미 개발 끝났죠. 도로편의 공터는 아직 새 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다. 몇 달 안으로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이기는 했다. 이것을 빼고도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게 빌려주어 시멘트나 모래 따위가 그득 들어차 있고, 나머지 땅은 강노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서 채소들을 가꾸었다 하면서 여기 괄호치세요.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게, 그러니까 땅을 팔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될 텐데 그거 안 해요. 땅 안 팔고 그냥 거기다가 채소 기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별로 차라리 건물을 올려가지고 월세를 받든가. 방법으로 땅을 운용함.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강노인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돈이 상관이 없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돈이야 못 떼어도 그럭저럭 가용은 쓸 만큼 되는 알뜰한 밭이었다. 강노인이 이제 쟤밖에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었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고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담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밭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왜냐면은 이제 자식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일단 보면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막 공장 사장이고 그래요. 공장도 있는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돈 벌 줄 모르는 거죠. 돈만 많지 집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줄 자식 없어서 건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 만큼 강노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노인은 한사코 푸성기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의 고집에 맥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 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강노인 땅 때문에. 이것까지 다 밀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계속 되는 중이었다.
강로의 땅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로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괜히 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이, 이게 왜냐면 연탄재가 겨울에 연탄을 떼고 나면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탄재 그걸 어디다 버립니까? 어디 처치곤란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탄재를 강로인 밭에 그냥 버립니다. 사람들이 몰래. 예. 왜냐면은 겨울에는 그걸 안 하니까, 농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연탄재, 근데 이 연탄재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칠 건데, 동그라미 치는 거는 다 뭐다? 당시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전국에 파시는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입니다. 계속할게요. 그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 두둑을 갈아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서울 것들이란, 강로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놓았다. 이건 욕설 맞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요, 자 씁시다. 쪼까 깁니다. 서울 것들이란, 이거 들고 써야 되나?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강로인의 부정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아이고 씨, 야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강로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씨가 아른 체를 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 발라 착 달라붙게 빗어 넘긴 이 누구냐? 박씨의 외양묘사죠.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로인으로서는 괴롭게 짝이 없었다.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째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가머니서를 다 늘어놓는 박씨였다. 그것도 강로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길 이쪽 저쪽으로 쌍둥이 빌딩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초호화 판위락 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머니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땅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층에는 상가, 2층은 사우나, 3층은 헬스클럽, 4, 5층은 사무실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부터가 강로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건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므로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칫국을 마시던 자기는 크게 뭐 할 말이 없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박씨 부부가 땅 팔라고 아주 그냥 사정사정을 합니다. 여기부터예요. 야,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신국동 쪽으로 땅을 뿌러 다니나 봅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면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박씨 부부의 회유.
1. 그래서 이 뭐다? 유 사장의 노력을 했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박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댁이 뒷말을 거둔다.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지내를 썼구먼요. 우리 사 새빵 얻어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고.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하면서 이 뭐예요? 이제 자기들도 노력했다 이거죠. 회유 둘. 자신들의 노력을 내세요. 강로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으니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와, 평당 100만원에 팔면은 이때 당시 100만원이면 비싸죠. 이때 당시 100만원 지금에 한 1000만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10평이면 1억. 보통 농사 짓는데 100평, 1000평이니까 거의 한 1억 10억. 와. 주는 밭으로 두고 있는데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모르십니까? 88올림픽 전에, 자, 88올림픽, 일단은 요거 쓰고 가자. 88올림픽, 왜?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소재죠? 시대적 배경 알 수 있는 소재고요. 88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었사니 2, 3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기가 끊겼다는 게 그 매기, 그 생선 이름이 아니라 매기, 사려는 기세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어떤 노력을 회유를 하고 있나 봅시다. 그래서 땅값이 더 이상 안 오를 거다. 지금이 고점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빨아 치우시죠.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임자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디 왜 못 알아들으실까?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희 야단인디. 경국이 할머니가 뭐냐면 경국이가 자기 손주니까 누구예요? 강루인의 아내 되는 분이겠죠. 그래서 회유 여기 회유 사. 다 강로인의 아내도 자식도. 아이고. 강로인의 가족들도, 강로인의 가족들도 생각이 같은. 고흥댁은 이제 강로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강로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거 모양이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경정에 뿌리죠. 그러니까 파실게요 마실게요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유 5. 금액 조정의 가능성. 금액 조정이 가능함.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씨의 말본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에휴, 서울 것들이란. 또 얘기하죠. 부정적인 그거죠. 박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를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강로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앞풀들이었다.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나오는 두업 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된 것들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이 농사 지으니까 어때요? 거름 뿌리죠. 거름 뿌리면 어때요? 똥냄새 막 나죠? 이거 여기 밭에서 풍경한 막대 인간들 그거 쓰시고,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비판. 그래서 땅을 진짜로 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강로인은. 강로인은 팽개쳐 두었던 괭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대충 털어내고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자,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상같이 내다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이 부분 강로인과 갈등 1.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연탄재 버리니까요. 겨울 동안 쉬고 있는 땅에다, 아이고 팔 아파, 연탄재를 내다버리. 누가? 마을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연탄재를 내다버림. 아우. 그럼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 투성이었다.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 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앞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도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던 것이 요 몇 해 농사 실정이었다 하면서 강로인과 동네 사람 간의 갈등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잠깐만, 이거 두 번째 어떻게 쓰냐? 야, 이거 빨리 써라. 이거 지워야 되겠다. 칸이 없어요. 쓰세요. 나 지운다잉. 응.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여름에 거름을 왜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항의하니까요. 그런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던 것이 요 몇 해 농사 실정이었다. 거기다가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겨울 동안 용문이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을 지키고자 했지만 허사였다. 올 봄에도 역시 트럭 한 대분 이상의 연탄재를 생돈 들여서 치워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2층 상가 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이리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제일 미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4가구 이상은 오늘 종일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날은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다니고는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차가 시간 약속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럼 연탄이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래 그냥 강로인 밭에다가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네 사람들이 그때 이후 1. 그 다음에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밭꼬라지가 밉다고 일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동네 사람들의 속셈증은 강릉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자,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다음날 강로인 네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 새웃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졌답니다. 강로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상을 부렸다. 강로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강로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 드리는 게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땅 판 거 가지고 돈으로 애들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애들 도와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다 망해요, 얘들. 뭐 하면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일찍이 모종을 내었나? 강로인이 아직 어린 고추 모종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결었다. 음력 5월이 되어야 모종을 밭에 내었던 것은 옛날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비닐 씌워 겨울에라도 풋고추 맛을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것까진 없고 봄볕이 살까워지자마자 온상에서 키운 모종을 내었던 것이다. 벼살이야 그만한데 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가뭄이라. 강로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보다가는 우두망치가 서 있는데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경국이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 반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왜? 아까 정미 엄마 그 자기 딸한테 똥 묻혀왔다고 난리친 엄마.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 거적 몰려와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경국이 할머니와도 꼭 참석하세요. 아셨죠? 그녀는 20통 6반의 반장이다. 길 건너 5반장은 형제 슈퍼의 김씨지만 정육점 임씨의 똥냄새 문제에는 노상 앞장을 서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장 아닌 사람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똥냄새 문제. 자, 밑줄 치시고. 동네 사람들이 강로인의 농사에 반대하는 이유. 왜겠습니까? 냄새 뒤지게 나니까요. 힘들죠, 이거. 이미씨에 비하면 육반장의 경우 강로인한테는 훨씬 우호적이었다. 용민네 가게에 새든 다 또 있지만 임씨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로인한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씨 스스로 강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이 임씨가 왜 더 난리쳐서 막 강로인한테 뭐라 하냐면 원래 이제 강로인의 건물에, 그러니까 용민이의 건물이죠. 굳이 따지면 강로인 아들의 건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빡이 친 건데 이따가 보면 빡친 이유 있어요. 그 강로인이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계속 합시다. 그래서 강로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씨 스스로 강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 어디를 쇠백정이 단 한마디로 잘라낸 이태 전 일을 두고, 그러니까 2년 전 일을 두고 임씨는 여태도 강로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육점 하는 사람 보고 백정이란 거예요. 소 잡는다고. 그러니까 야마 둘만했죠. 이건 강로인이 잘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 임씨가 똥냄새 문제 앞장서는 이유죠.
앞장서는 이유. 그래도 6반에 비하면 5반에서야 인분 냄새나 물것 극성이 그저 그만할 정도인데도 작년 시청에다가 진정서를 낸 것은 5반이었다. 그게 다 임시의 술책이라는 것쯤은 강로인도 알지만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현대연립에 정미엄마와 합세한 것을 보면 임시가 오랫동안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 틀림없었다. 돼지나 닭을 집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땅에 그냥 뭐 푸성기를 갈아먹고 있는 심심풀이 농사까지야 손댈 수는 없다고 시청에 답변이 내려온 것을 온 동네가 아는데 내년에는 연판장이라도 불러야겠다며. 그러니까 이제 연판장은 이제 이거 뭐야, 그거 서명 운동한 거 그거라도 돌리겠다면 큰 소리치던 작자였다. 올해 일랑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들 그러던데요. 시청에서는 이제 보고만 있지 않을 거래요. 여자가 피아노 교습소와 나란히 붙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 강로인은 쯧쯧 혀를 차는 것으로 자신의 우라를 사겨버리고는 이내 말라붙은 발꼬락서니를 내려다본다. 그러고 보면 정면만한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시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강로인이 농사 짓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발전이 안 되잖아요. 땅값 안 오르죠, 그럼. 가게에 세되어 있는 지물포 주씨와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이지만 강로인과 마주치며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다.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 청소원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아른 체를 해왔지 팩팩거리며 못되게 구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로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푸성기나 갉아먹는 데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강로인의 농사 짓는데 땅값에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신수가 뻔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른지 강로인이 밭이 저러고 있으니까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이면 참으겠다. 이거 두 번째.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 하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죠. 이거 안 보이네. 쓰시고 반상회야 열리건 말건 강로인은 용문이를 대불고 밭에 물을 댈 작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이래 봄감기까지 겹쳐 빌빌거렸는데 그새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었다. 제법 잘 따라다니며 다소곳이 땅을 일구어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람든 게 분명했다.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밭일 피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미꾸라지였다.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집에 들러 지엄이가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대뜸 둘째에게 무지개 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하였다. 한 서너 번 날러라.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어요. 내가 전화르리다. 뒷뜰에 파놓은 펌프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서울? 어머더러. 지 형이 보낸답디다. 처가돈이라도 구워오라고.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그러게 좀 도와주시구려.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놓은 일인데 넘버듯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야, 땅 팔아서 애들 좀 도와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뒷곁으로 가서 펌프물을 뽑아 올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버려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뻘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었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그날 저녁의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의 아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놈의 똥타령을 왜 내가 뒤집어 쓴답니까?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다. 결국 그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말로는 동구하러 나갔던 큰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까지 참석한 모양이니 뒷소식이야 누구한테 들어도 알 수는 있을 것이므로 내외는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체 말을 잃었다. 세상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버렸네. 겨울 빈밭에다 내리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건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 거 아닌데 그냥 짐승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거죠. 반상의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면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다 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자, 미철씨가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그래서 서울 것들은 땅의 진정한 이거를 이렇게 써놨네. 세세용 그냥 가치를 모름.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 강노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넘어갑니다. 으짜. 도로 청소원인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영감님이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뭐 누가 그런 소리래?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공주를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대변호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에 애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쳐갔다.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꿰어차고서 그만큼 다급한 거죠. 꿰어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 등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구거미도 동네 사람들 닭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죠 뭐. 그냥? 밭에다 이 지경에 해든 걸 모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서 편치 뭘 그러슈.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죠. 어쨌든 여기 아니구나. 뭘 그러시오.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아이 86인가 88인가 때문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라는데 반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수? 자, 88은 뭐야? 88올림픽이고요. 88올림픽 때 이제 외신에 좀 이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제 이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그래서 두고 보겠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 3, 4고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뭔 소리야? 이거는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이죠.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 냄새 나는 땅은 정책적으로 없애려고 할 것이. (88)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서가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시에서 팔면 뭐 금이나 제대로 쳐줍디까? 그러니까 돈이나 제대로 쳐주냐 이거죠. 시에다 팔면. 그 전에 제 가격 받고 시끄!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선 강노인을 인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왜냐면 이제 그 애기들 고추 모종들 살려야죠. 요거 아이고 뭐야 솔랑 고추 모종에 대한 강노인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구워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들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의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지난 겨울 서울에 와서 이사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었다. 이 동네 지주의 큰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의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도 반년이 채 되지 않은 그녀였다.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강노인의 며느리가 여기저기 또 빚을 져놨네요.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난리 났죠 지금. 그냥 강노인이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빚을 여기저기 다 져놨네.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있었다. 철거 보상금을 산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동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맞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하면서 강노인 아내가 계속해서 큰아들 편을 들고 있죠. 미치는 거죠. 이제 강노인 입장에서는 그 새끼 돈 빌려줘봤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강노인의 아내는 큰아들 용규 편 들어.
그 다음에 다 썼죠? 넘어갈게요. 뭐가지 아파. 이판 4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까지 꼴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느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땅 안 돼! 안 팔아! 이게 뭐예요? 땅을 지키려고자 하는 거죠.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있는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죄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육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려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을 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다며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서 강노인의 가치관이죠.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다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왜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나갔죠. 자식들이 다 가져가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아이고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서 서울바람이 몰아닥쳐 서울바람이 그러니까 도시화 재개발 이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번이 알면서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강노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노인은 늦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강노인의 미련이죠. 막상 팔려니 또 아깝지. 밭 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상한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매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 아래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로에는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보죽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우기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건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들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를 의뢰를 하고 있었다. 자, 이 부분 강노인의 지금 심정과 상반되는 조금 평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죠.
이런 거 왜 해요? 오히려 주인공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죠. 강로인의 강로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끝인데, 어떻게 보면 강로인이 참 불쌍하죠. 땅에 대해서 잘 키우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자, 이거 씁시다. 일단은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요, 이 1980년대가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도시화로 자본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연대감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한 돈이 최고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이제 뭐 정의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강로인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는 뭡니까? 땅을 이런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책 가치를 중시하는 삶 추구. 결국에는 뭐야? 그때 당시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었던 조금은 뭐야? 애매한 시기라는 거죠. 80년대가. 왜?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이제 88올림픽도 거치면서 세계화로 이제 진행을 하려는 거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거보단 거의 이거죠. 솔직히 야, 땅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팔걸?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농사 짓다가 바로 그냥 허리 쫙 펴시고 바로 땅 파실 겁니다. 야, 지금은 땅이 얼마인데도 엄청 비싸죠. 자, 어쨌든 요거 필기하시고 문제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